또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오늘 역학 마지막 역학 마지막 정리를 다 끝내줘 버릴 겁니다. 오늘 알겠죠? 기말고사 파트예요. 근데 역학 오늘 끝내주고 숙제는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너네 내가 미리 사서 공부하고 있으라고 했던 건 완자 있잖아. 완자 빨리 지금 풀고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엔 진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생명 파트 끝나고 앞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다다음 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마지막은 가볍게 중간고사 범위 테스트하고 아마 3월 중순부터는 아마 내신 기간 바로 시작할 거야. 아니 내신 기간 아직 등록 안 한 친구 있으면 빨리 등록해야 돼요. 안 한 친구 있나? 모른가? 했어요. 했어. 내신 심화반으로 등록하셔야 돼. 기본반 하면 안 돼. 너네는 방학 동안에 배웠던 애들이니까 좀 다릅니다. 커리 자체가 달라. 좀 더 붙여주는 내용이 더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숙제량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왜요? 기본적인 거 배웠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끌어낼 거니까. 알았지? 완전 신기생하고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57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저번 주에 중력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자, 이제 무엇부터 하냐면, 중력이 발생했을 때 중력에 관한 현상들을 일단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그 다음 페이지는 관성에 의한 현상들 나올 겁니다. 그럼 너네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중력에 관련된 현상이 아닌 것은 고르시오. 다음 보기 중에서 중력과 관련된 현상을 고르세요. 다음 보기 중에 관성과 관련된 현상을 고르세요. 다음 보기 중에서 작용과 반작용에 관련된 현상을 고르세요. 그러니까 그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긴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근데 가볍게 한번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늦었어, 오늘? 학원 앞에 좀 늦었구나. 좋습니다. 자, 중력과 자연현상 예시들 보겠습니다. 여러분 봐봐. 지구 주변에 달이 공전하고 인공위성이 공전하는 건 중력과 관련 있는 건 맞습니까? 중력이 있어야 인공위성이 공전하고 달이 공전하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밀물선물은 태양과 달의 중력으로 바닷물을 잡아당기는 거니까 중력 맞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건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히말라야 정도가 되겠죠. 너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가 거의 있다 없다? 없어. 희박하죠. 왜? 공기를 중력이 땅바닥으로 끌어내려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들어봐. 야, 지우이 어디 갔냐? 자, 이렇게 지표의 변화가 있고요. 지표 변화 뭐가 있냐면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이 흘러갈 때 물만 흘러갈까요? 땅도 팔까요? 땅도 이렇게 침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파버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풍화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이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풍화작용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생겨? 물과 공기의 대류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야. 대류 순환 때문에 생긴다고. 되겠죠? 그럼 여러분 중력 때문에 물과 공기가 순환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봐보자 얘들아. 옆에 공기가 대류 현상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공기가 대류 현상을 일으키면서 기상현상, 비나 눈이 오는 것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요거죠. 맞죠?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 물의 흐름, 즉 기상현상, 대류현상, 해류, 지표의 변화, 풍화작용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중력과 관련된 현상이에요. 이해됐을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인지하면 되는 거야. 그치? 막 달달달달해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들 나와 있죠. 동물과 식물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시험이 잘 나와요. 의외로. 다음 보기 중에 중력과 관련된 현상을 고르셔요. 잘 나온다. 기린의 목이는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기린의 머리, 뇌까지 혈액을 보내려면 기린의 심장은 어때야 돼? 굉장히 크고 단단해야겠죠. 강해야겠죠. 그죠? 이것도 중력과 관련된 현상이고. 자, 빨간색 조금만 체크 좀 할까? 우리 선배들이 가장 미스하는 것들 중에, 실수하는 것 중에 민들레의 깃털과 민들레 그러니까 씨앗이죠. 그다음에 새의 뼈가 텅텅 비어 있는 거. 이 두 가지도 뭐냐면 중력과 관련되는 건데. 자, 잘 들어. 얘네들은 중력을 많이 받는 구조가 돼야 돼. 중력을 적게 받는 구조가 돼야 돼.
민들레 씨앗은 멀리 날아가야 되고 새는 하늘로 날아다녀야 되니 중력을 많이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민들레 씨앗이 멀리 날아갈 건데? 그렇죠. 저렇게 틀린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안 돼요. 자, 멀리 날아가려면 중력을 적게 받아야 됩니다. 중력을 작게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 멀리 날아가고. 새의 뼈 따고도 가벼워야 되겠죠. 날아다니려면 뼈가 너무 강하면, 무거우면 돼야 하는데, 안 되겠죠. 밀도가 크면 안 돼요. 밀도가 작고 가벼워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파트야, 여기가. 괜찮죠? 물론, 중력과 관련된 현상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색깔 바꿔볼게. 코끼리 몸은 약 한 2톤, 1톤에서 2톤 정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무거운 몸뚱아리를 지탱하려면 다리가 어때? 굵어야 돼, 안 굵어야 돼? 다리가 굵어야 되죠. 자, 중력 때문에, 무게가 중력이니까 이걸 버티려면 두꺼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나무에 뿌리가 있을 건데 나무에 뿌리가 퍼져 있잖아. 왜? 여러분, 중력 때문에 넘어지면 돼야 한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다리가, 여기는 삼각대처럼 어때? 다리가 벌려져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요? 나무 뿌리가 사방으로 퍼져 있는 이유는 중력과 관련이 있는 현상이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평형기관, 전정기관하고 방구리관 있죠. 이 안에 물이 채워진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 몸이 기울어지면 이 손모를 건드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기울어졌는지 몸이 회전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됐죠? 자, 그러면 이것도 중력과 관련되어 있는 몸의 기관이죠. 됐죠? 평형기관도 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중력에 의한 현상, 중력과 관련이 있는 신체 구조라든가 특징들을 다 설명했어요. 괜찮니? 어려운 거 없죠? 요 정도에서 딱 끝내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엔 관성과 관련 있는 현상입니다. 관성과 관련 있는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관성 맞아요. 똑같은 거야. 어려운 거 아니다, 이것도. 자, 한번 봐볼게. 얘들아, 관성이라는 건 첫 번째. 자, 관성이라는 것은 비례한다. 무조건 뭐에만? 질량에만 비례한다. 질량이 크면 관성을 많이 받을 거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이야기고요. 자, 관성이라는 것은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있던 물체는 계속 멈춰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난 현상인데, 특히 너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버스요. 버스가 많이 나와. 버스나 버스 손잡이가 많이 나오고요. 자, 봐볼게요. 첫 번째,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하면, 버스가 앞으로 빵 튕겨 나가려고 하면은 사람은 반대로 또는 손잡이도 반대로 쏠리게 되겠죠. 뒤로 벌러덩 넘어지려고 합니다. 손잡이도 뒤로 밀려 나가려고 할 거예요. 맞죠? 요거 잘 나오고요. 만약에 버스가 가다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버려. 끼익!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앞으로 가다가 쏠려버리겠죠. 자, 손잡이도 앞으로 쏠리겠죠. 사람이 앞으로 쏠립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관성이 되겠죠. 맞나요? 버스가 급정 갈 때도 관성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컵 위에 두꺼운 종이를 올려놓고 그 위에 동전을 놓은 다음에 이 종이를 손톱으로 빵 튕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동전은 컵 속으로 뚝 떨어지죠. 왜? 동전은 움직이려고 해, 안 움직이려고 해?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러겠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실험을 하면 이런 거죠. 자, 책상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요거 올려놓고, 종이를 순간적으로 샥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인다고? 안 움직이죠. 잘 봐봐. 자. 그 정도 말고. 잘 안 움직이잖아. 자식이 오늘 까탈스럽네. 잘 안 움직이죠.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관성이 되겠죠. 돌뿌리에 사람 발이 달려가다가 걸리면 사람 몸이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겠죠. 이것도 관성 맞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관성이고요. 자, 밑에 있는 그림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 4가지. 지워도 되죠? 자, 밑에 있는 그림 4가지. 야, 요거 지진계인데, 빨간색 쓸게요. 지진계인데, 원래 옛날에 너네 교육과정에 중등과정이 있었거든. 근데 너네 중학교 때 안 배웠대더라, 이거. 빠졌나봐, 교육과정에서. 그럼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나같이 약간 틀딱이면 너네가 배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늘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알아놓자. 지진계 보면 이 구조 그림상 여기는 추 있잖아. 이 추는 안 움직여요. 정지 상태. 정지 관성이거든.
그림상에 추는 고정돼 있고요. 추에 있던 그 볼펜이 있거든요. 볼펜이 있고요. 추가 고정돼 있고, 여기에 기록되는 통이 여러분 움직이는 겁니다. 땅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통이 움직이면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때 추는 안 움직여. 그래서 지진계의 추는 관성입니다.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알고 있죠? 틀딱들은 저거 낼 수 있다. 원래 전에는 이게 중학교 내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그림도 굉장히 내기 좋은 문제거든요. 잘 안 내긴 하는데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냈었습니다. 신성고하고 분고인가 어딘가에서 냈었어요. 이 시험지를. 자, 옆에다 그려줄게요. 천정이 있는데 실이 있고요. 여기에 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또 실을 또 연결합니다. 실을 양쪽으로 연결한 거죠. 이때 이 실의 끝을 잡고 잡아당기는 걸 할 건데, 잘 봐봐, 얘들아. 졸라 빠르게 실을 툭 잡아당겨버리면 실이 어디가 끊어지느냐? 아래가 끊어집니다. 자, 빠르게 당길 때. 자, 빠르게 당길 때는 실의 아랫부분이 끊어진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 천천히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같이 끌려오겠지. 추도 같이 끌려오겠지. 그러면 천천히 당기면 위가 끊어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천천히 당길 때, 빨리 당길 때 실의 어느 부분이 끊어지는가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빠르게 당길 때 추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자, 추는 여러분 관성입니다. 안 움직이려고 할 거 아니야. 순간적으로 슉 잡아당기면. 추는 관성으로 작용하는 건데, 만약에 천천히 당기면 봐봐. 내가 실을 천천히 잡아당기면 추도 같이 딸려온다 그랬지. 그럼 내가 당기는 힘과 추의 몸무게가 합쳐질 거 아니야. 이때 추는 뭐가 되냐? 얘들아, 무게가 되는 거야. 근데 무게라는 표현과 같은 말이 저번 주에 배웠잖아. 무게와 똑같은 말이 뭐야, 얘들아? 중력 아니었어요? 중력이 무게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천천히 당기면 추는 무게 또는 중력의 역할을 한다. 낼 게 어때? 괜찮죠? 낼만하죠? 요것도 낼 수 있다. 알고 있으면 되겠다. 밑에 나머지 두 개는 가볍게만 볼게요. 얘들아, 안전벨트는 뭐야?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앞으로 날아가지 말라고 붙잡는 거죠. 그죠? 관성을 방지하는 거죠. 운동 관성을. 그 다음에 망치 대가리가 있는데 쇳덩어리 대가리가 나무 손잡이에 고정되게 하려면 이 손잡이를 바닥에다 툭 내리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쇳덩어리가 밑으로 쏠리면서 손잡이에 꽉 박힌다는 이야기야. 됐죠? 그럼 요것도 여러분 뭐야? 관성과 관련이 있는 현상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제 배웠다 우리. 중력에 관련된 현상 아까 앞에서 배웠죠? 관성에 관련된 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작용과 반작용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지 저번 주에? 세 가지 예시했잖아. 벽을 밀거나 서로 밀거나 로켓을 쏘거나 아니면은 노를 젓거나. 맞아? 노젓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보기 중에 해당 현상을 고르시오. 나옵니다. 끝.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역학 이제 두 번째 본격적으로 역학 계산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근데 오늘 배우는 계산 문제는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충격량과 운동량입니다. 근데 이제 너네 교재에는 운동량 쫙 써져 있고요. 구하는 공식. 충격량 구하는 공식 딱 써져 있어요. 가운데. 그죠? 근데 이걸 별도로 해서 푸는 문제도 있긴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그게 아니야. 여기 핵심은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가 핵심이고 평형식을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보자. 여러분. 자, 여기 그림에, 여기 좀 지면을 좀 길게 연장을 좀 해볼게요. 이거 지면이에요, 지면. 지면을 길게 연장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지면에 이렇게 물체, 공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냥 공이라고 생각해도 돼. 여러분 봐봐. 근데 이 공한테 만약에 이제 쓸 것도 없어요. 충격을 빵 가합니다. 그 말은 바닥에 공이 있는데 내가 공을 발로 빵 찼다는 이야기야. 그럼 공의 속도가 변해 안 변해? 변하겠죠. 그래. 충격을 가했더니 공의 속도가 변화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이해됐냐? 자,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식을 만들어 줄 거라고. 이게 이제 좀 중요할 건데 까만색이야. 그럼 이거 식으로 만들면 충격량, 그러니까 충격하는 것을 양으로 표시할 거야.
충격량은 뭐의 변화가 생기냐? 여러분,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데 속도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운동량이라는 말을 쓰게 될 거예요. 운동하는 양이 바뀐다. 운동하는 양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할게.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한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배웠잖아.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주는 건 맞아 안 맞아?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면 우리 충격량이라는 것은 자, 무슨 운동량에서 나중 운동량, 그러니까 속도가 변한 상태의 나중 운동량에서 빼기 무슨 운동량을? 처음 운동량을 빼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내가 빨갛게 내가 구름 표시를 할게. 이 내용, 이 공식, 별표, 이 공식이 무슨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냐면 평형식이야. 그러니까 충격량이라는 것은 운동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준 것과 같다. 평형이다. 이 공식 갖고 지금부터 모든 문제를 풀게 될 거라고. 되겠죠? 물론 공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좀 이따 또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할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공이 있어. 봐봐. 방향이 중요해. 무슨 말이냐? 공이 앞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굴러가는 뒤에서 발로 차면 더 빨라지겠지. 맞죠? 근데 공이 나한테 굴러오고 있어. 나 쪽으로. 근데 내가 발로 툭 건드렸어. 그럼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지거나 멈추거나 맞고 반대로 튕겨나가거나. 맞아 안 맞아? 다양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 충격량이나 운동량을 따질 때는 자, 뭐를 고려해야 된다? 충격을 주는 방향을 고려하셔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방향을 고려하라요. 근데 우리가 통합각에서 방향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방향을 고려한다 그랬죠. 맞죠?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우리가 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써놓고 있습니다. 끝난 건 아니야. 이 밑에도 하나를 더 써야 돼. 좀 이따가 이제 또 최종식을 써줄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화량이니까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고 운동량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지. 그래야지 평형식을 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옆에 써놓은 거야. 이렇게 따로 빼놓은 거라고.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잠깐만. 내가 골무를 안 했네. 자. 첫 번째 여러분. P는 MV.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P가 뭐냐면, 운동량입니다. 자, 운동하는 양을 P라고 이제 기호를 잡을 겁니다. 이때 M이 뭐냐? 질량입니다. V가 뭐냐? 속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네 선배들한테 이거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질량을 갖고 있는 속도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MVP요. 그날 야구를 제일 잘한 선수가 그날에 뭐가 돼요? 그래서 MV는 뭐다? P. 좀 허접한가요? 이렇게라도 외우라는 이야기겠죠? 알겠죠? MV는 P다. P는 MV다. 단위 볼게요. 자, 단위는 질량 킬로그램 단위 쓸 거고 곱하기 속도는 미터 퍼 세컨을 사용하겠죠? 맞죠? 그럼 운동량은 운동 방향도 중요하죠? 오른쪽으로 운동하는지 왼쪽으로 운동하는지 위쪽으로 운동하는지 아래로 운동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뭐를 고려한다 얘들아? 운동량은 방향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뭘로 나타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여러분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쓰면 운동량에 대한 모든 건 다 끝났어요. 자, 단위는 요거 봐두시고 좀 이따 이제 밑에 충격량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이제 충격량 이야기 한번 해볼게. 자, 충격량 구하는 공식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아. 자, 충격량 구하는 공식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충격량은 임팩트야, 임팩트. 임팩트가 충격 맞아? 몰라? 다들 잉글리시. 우리 딸들 다 외고생들 아니었어, 여기? 농담이야. 자, 충격량은 P 곱하기 F 곱하기 T 시간입니다. 써볼게요. 자, 임팩트, 충격량은
자, F, 힘 곱하기 힘을 가한 시간이야. 충격량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구 선수 중에 타자가 있는데 타자가 홈런을 칠 거야. 충격량을 많이 줘야 홈런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휘둘러, 세게 휘둘러. 힘이 커야 되고, 또 하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다 보니, 자, 공을 탁 끊어쳐야 될까요? 아니면 밀어치는 게 홈런이 더 잘 될까요? 그렇죠. 에너지를 가하는 거니까. 힘을 가하되 오랫동안 가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충격하는 양은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 여러분 선배들한테 FT는 아일랜드라 그랬거든요. FT 아일랜드. 옛날에 그 틀딱 아이돌인데, 모르지. 다 모르더라. 아니, 냅둬 그냥. 앞으로는 FT는 임팩트가 되겠습니다. FT가 충격량. 알겠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암기하시면 되는데, 앞에 봐봐요. 잠깐만. 내가 평형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야 되잖아. 그럼 단위도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되겠지. 단위가 같나 잠깐 볼게. 그렇다고 이 단위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얘들아. 그거 써주긴 할게. 잘 봐봐. 힘이 F는 MA잖아. 그럼 질량이 킬로그램이고 곱하기 가속도가 미터 퍼 세커의 제곱이잖아. 가속도. 맞죠? 곱하기 시간이니까 또 세커가 되겠죠. 그러면 세커하고 세커 하나 지워지잖아. 그지? 세커 하나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럼 단위가 뭐가 돼?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커가 되지. 그럼 바로 위에 있던 운동량과 단위가 똑같아 달라? 운동량과 단위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러니까 평형식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너네는 이제 이 밑에다가 쓸 거야, 이제. 이 밑에다가 이제 본식을 쓸 거야. 나는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지우고 갈게. 너네 이 밑에다가 쓴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별표 3마리 이것을 이제 암기 숙달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결론은 물체에 주는 충격량은 어떻게 구한다, 얘들아? 운동량이 변화량이야. 그래서 나중 P가 운동량이죠. 빼기 처음 P를 이용하는 거라고. 괜찮니? 그죠? 요거죠? 자, 다시 한번. 충격량이라는 것은 운동량이 변화량이니까 나중 P에서 처음 P를 빼준 것만큼하고 똑같단 말이야. 요거 이해됐을까? 그럼 공식으로 봐도 바로 들어갈게, 얘들아. 여러분, 충격량이 F 곱하기 T, 힘 곱하기 시간이야. 그지? 그러면 여러분 봐봐. 나중 운동량이 MV라면, MV, 질량 곱하기 속도, 빼기. 처음 MV는, 처음 속도를 MV 제로라고 할게요. V 제로가 처음 속도야. 됐지?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겁니다. V 제로가 처음 속도. 자, 다음에 V가 뭐다? 나중 속도.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공식을 그대로 써먹을 거야. 이 공식이 여러분 무조건 써먹어야 돼. 평형식을 써놓고 이제 구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내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저번 주에 배웠던 힘이 0일 때 등속 직선 운동과 일정한 힘 중력일 때 등가속도 배웠잖아. 그래프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걸 두 개를 합쳐놓은 게 포물선 운동 배웠죠. 자유낙하고 포물선. 거기서 계산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파트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너네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쪽 파트가 더 어렵다고 느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 공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얘는. 봐봐요. 충격량을 알려주고 처음 운동량을 알려주면 뭘 구할 수 있어요? 나중 운동량을 구할 수 있죠. 충격량을 알려주고 나중 운동량을 알려주면 처음 운동량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봐봐. 충격량을 알려주고 시간을 알려주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힘을 구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봐봐. 충격량을 알려주고 질량을 알려주고 처음 속도를 알려주면 충격을 받은 후에 나중 속도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 갖고도 문제 질문이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죠. 저녁 깼어요? 왜 이렇게 피곤해? 어떡하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엄청나게 베리에이션이 많단 말이야. 그 형태가 많게 나와. 근데 결국은 그 많은 형태가 결국은 이 공식 하나 갖고 다 끝내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 거야. 일단 이쁘게 잘 적어놔야 돼, 이렇게. 여러분 이거 잘 적어놓고 책 버리면 안 되고, 나중에 5월 초쯤에 중간고사가 다 끝나면 한 1, 2주에 좀 너네가 이제 빈 공간이 남을 거 아니야. 그때 여러분이 복습을 하고 다시 기본 공부를 해놓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중간고사 끝나고 한 달 반 후면 바로 기말고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작할게 또. 자, 이제 여러분 그 밑에 시간과 힘의 그래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간과 힘의 그래프. 자, 시간, 힘 그래프. 우리 아들 잘 쓰고 있냐? 다 찍었죠? 글씨 이쁘게 써, 아들. 얼굴처럼 이쁘게 잘생기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잘생겼는데 왜 글씨를 내 얼굴처럼 그리고 있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그래프 배웠죠? 힘이 0일 때 등속 직선운동 VTST 그래프. VT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VT의 면적은 이동거리, VT의 기울기는 가속도, ST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였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힘,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VT 그래프, ST 그래프, AT 그래프가 있다 그랬고, AT 그래프를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뭘로? VT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그거 했었죠. 오늘 배우는 여기서는 이 그래프 두 가지인데 FT, PT 그때보다는 훨씬 양이 적어요. 양이 많지는 않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FT 그래프 옆에다가 긁어볼게요. 써볼게요. 자, 그래프 하나 그릴게요. 자, FT가 있습니다. F가 힘이고요. T가 시간이야. 됐죠? 자, 이때 여러분, 자, F, 즉 힘은 시간에 따라 어때? 일정이 안 일정해? 일정하다. 내가 만약 이렇게 문제를 냈다면 우리 이쁜 연주야? 영주야. 이거 등속 직선이야, 등가속도야? 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자, 이거 힘이 있는 거야? 일정한 힘이야? 힘이 0이야? 일정한 힘이야? 그럼 어떤 운동이야? 등속 직선 운동이야? 등가속도야?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힘이 0일 때야? 일정한 힘일 때야? 일정한 힘이 등속 직선이야? 이 딸수나? 일정한 힘이 대표적으로 중력이 있죠? 중력은 무슨 낙한다 그랬어?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이야?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 등속 직선이라 그래야 돼? 등가속이라 그래야 돼? 이건 등가속도지. 저기 봐봐. 이거 일정한 힘이야? 힘이 0인 거야? 그럼 이건 중력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것은 무슨 운동이라고? 그렇게 봐야지. 물리가 싫냐? 괜찮아. 조금씩 적응하자. 이렇게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그게 아니고 이제 본 내용이죠. FT 그래프가 있을 때 별표. 여러분 면적이 뭘까요? 뭐야? 딸순아? FT. 오늘 배웠잖아. F 곱하기 T는 뭐라고요? 충격량 뭐라고요? 임팩트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FT의 면적은 뭐다? 무슨 양이다? 무슨 양? 충격량이라고요. 이 자체가 충격량이야.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밑에 PT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얘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돼요. PT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P가 여러분 운동량입니다. 자, T가 뭐냐면 시간이겠죠. 그럼 너네한테 이제 그래프가 나올 거야. 얘들아,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얘들아, 몇 가지를 알 수 있냐?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요. 자, 이제 별해가 들어갈게요. 여러분, PT 그래프를 보자마자 뭘 체크해야 되냐면, 보세요. 쓰지 말고, 좀 이따 써. 시간 있으니까. PT 그래프를 보자마자 0초에서의 운동량은 무슨 운동량이야? 얘들아. 얘가 처음 운동량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끝단에 있는 운동량은 무슨 운동량이라고 그래야 돼? 그럼 PT 그래프로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는 값이 뭐야? 잘 모르겠어요? 방금 위에서 썼잖아요. 자, 여기, 자, 충격량은 무슨 피에서? 무슨 피를 빼주는 거라고? 여러분, PT 그래프에서 지금 무슨 피와 무슨 피가 있어요? 그럼 이 자체 갖고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빼버리면 되잖아요.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만약에 0이면 충격량은 얼마야? 50. 그렇게 해요. 이거 시험에 이렇게 바로 나와버린다고, 다이렉트로. 커피 사왔어야죠. 나쁜 놈. 자, 그 다음 첫 번째입니다. 1번. 자, 바로 뭘 알 수 있다. PT 그래프는 충격량을 알 수 있습니다. 오호, 충격량을 알려주는 거야. 그럼 얘들아, 공통점 들어갈게요. 여러분, FT 그래프도 무슨 양을 알려줘요? PT 그래프도 뭘 알려줘요? 네, 공통입니다. FT 그래프도 충격량, PT 그래프도 충격량을 알려줘요. 됐어요? 됐네요? 근데 이제 느낌이 오잖아. PT 그래프에서 뭔가 궁금한 게 생기잖아. 요거. 가로에 대한 높이의 비율.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전문용어로? 기울기라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기울기예요. 자, 기울기는 뭘까? 써볼까, 얘들아? 잠깐 이제 쓰지 말고 나 좀 볼까요? 가로축이 뭐야? T, 타임, 시간입니다. 시간. 높이가 뭐야? 여기가 나중피, 여기가 처음피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우리? 변화량이니까. 델타 P. 됐을까요? 델타. 삼각형이 델타고 변화율이라고 그랬잖아. 저번 주에. 됐죠? 그럼 이제 기울기가 뭔지 이제 써볼게요. 얘들 잘 봐봐. 여기가 충격량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얘들아? F 곱하기 T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들아, 여기, 요거, 나중피 빼기 처음피가 뭐야, 여러분? 같은 말로 뭐야? 델타 P 맞아, 안 맞아? 다시 한번 써줄게요. 공간을 여기다 써도 돼요. 위에다가. 봐봐. 자, 충격량은, 자, 나중피 빼기 처음피. 그게 뭐야? 운동량의 뭐야? 변화량이잖아. 그 말은 곧 델타 P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얘들아, 충격량 구하는 공식이 F 곱하기 T라면. 맞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자, T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들아, F는 뭐가 되는 거야? 공식이. 넘어가면, 분모에 뭐가 와? T가 오겠지? 그럼 분자는 그대로 뭐가 있고요? 델타 P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봐봐, 이거 기울기가 T분의 델타 P잖아요. 그럼 T분의 델타 P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얘들아? 뭐야? 뭐야, 저게? F가 뭐야? 힘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PT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다, 얘들아? F. 바로 뭐다? 힘입니다. 이거 두 가지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FT 그래프의 면적은 뭐다? 충격량. PT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는 일단 나중피 빼기 처음피니까 충격량을 알 수 있다. 공통이다. 그 다음에 P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뭐다? 힘이다. 자, 여기까지 하면 너네가 이제 역학에도 필요한 그래프는 다 배운 거예요. 끝난 거야. 더 이상 그래프는 안 나와요, 이제. 됐죠? 자,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하다. PT 그래프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보자. 이제 옆에는 그냥 여러분 한 번 더 떠먹여 주려고 내가 좀 더 펼쳐놓은 겁니다. 조금만 더 보고 갑시다, 우리 친구들. 떠먹여 주려고 하는 거니까. 자, 전부 다 FT 그래프, FT 그래프, FT 그래프야. 전부 다 면적이 뭐야? FT 그래프의 면적이 뭐라고? 다 충격량입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가 하나 있는데 빨간색으로 묶어줘.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는 묶어주고 사각형과 삼각형은 너네가 직접 뭘 구할 수 있다? 직접 면적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직접 면적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됐죠? 삼각형과 사각형은 면적은 너네가 구할 수 있잖아. 그쵸? 이때 얘들아, 면적에 해당하는 게 뭔데? 무슨 양이야? 충격량이잖아. 그래서 너네한테 직접 충격량을 갖다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사각형이나 삼각형이 나오면. 됐죠? 구해가지고 뭔가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 이런 곡선 모양의 FT 그래프가 나오면 너네가 구할 수 있다, 없다? 면적 못 구합니다. 적분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물리에서 적분을 쓰지 않는다 그랬죠, 통합과학은. 됐죠? 그러면 얘는 뭐를 알려주고
충격량을 알려줄 거야. 얘는 충격량을 알려주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겠죠. 또는 반대로 할 수도 있죠. 나머지를 알려주고 충격량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면적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때는. 중요한 건 이런 개념인데, 그럼 나머지가 뭔데요, 선생님? 그런다면 나머지가 뭐야? 아까 우리 배웠잖아. 나머지가 뭔데? 얘들아 봐봐. 여기 건 다 썼으면 난 지워도 되지? 너네는 그냥 요 밑에다 여기다 쓰면 돼. 여기 밑에다 여기 공간 남아있잖아, 밑에 줄. 자, 거기다가 칼라로 써버리세요. 뭐였어요? 나머지라는 게 뭐야? 여기다 써줄 거야, 나도. 여러분, F 곱하기 T. 이게 무슨 양인데, 얘들아? 충격량이잖아. 그죠? 는, 여러분, 자, MV 빼기 MV 제로. 그러니까, 나중 P에서 뭘 빼준다고요? 처음 P를 빼주면 되는 거고.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여기서 면적을 알려준다는 건 FT를 알려줬다는 이야기야. 맞아? FT가 충격량 맞아, 안 맞아? 그럼 봐봐. 면적을 알려주고 시간을 알려주면 뭘 구할 수 있어? 힘을 구할 수 있죠. 면적을 알려주고 여러분 질량을 알려주고 V제로를 알려주면 뭘 구할 수 있어?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죠. 면적을 알려주고 여러분 M을 알려주고 나중 속도를 알려주면 V제로도 구할 수 있죠. 면적을 알려주고 충격량을 알려주고 V제로와 V를 알려주면 M, 질량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낼 수 있는 문제의 형태가 어때요? 엄청 많아, 안 많아? 하지만 형태가 아무리 많아도 다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다 같은 문제인 겁니다. 결국은 어떤 공식만 쓰고 있다? 딸들, 아들들. 요것만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됐죠? 자, FT의 면적은 충격량이고 충격량을 알려주고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그럼 충격량과 운동량의 상호관계. 실전 A시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 실전 A시 한번 해볼게요. 지워도 될까요? 오케이. 자, 내가 첫 번째 너네 중력가를 칠 때도 너네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이 없지만 내가 펼쳤잖아. 중력을 이야기할 때, 나란할 때는 우주에서의 중력이고, 자유낙하, 땅으로 떨어지는 자유낙하는 지구 안에서의 중력이라고 내가 쪼개줬지. 그거하고 똑같이 요즘 또 한 번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쪼개놓은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쪼개놓으면 그나마 이해가 될 거라고. 그냥 책대로 보면 이해가 전혀 안 되거든.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인 포맷은 뭐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충격량은 F 곱하기 뭐다? T. 힘 곱하기 시간이야. 그러면 는 자, 무슨 운동량에서 MV 나중 운동량에서 빼기 무슨 운동량? 처음 운동량 MV 제로를 빼준 거다. 맞아 안 맞아? 이게 평형식 맞아 안 맞아? 이게 평형식이지. 맞니? 자, 저식 갖고 모든 걸 다 계산할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전 문제를 내가 할 건데 물체 한 개짜리가 벽 맞고 튕겨나오는 충격량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A와 B라는 물체 두 개가 빵 부딪혀서 생기는 충격량을 구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게. 사실은 그건 똑같은 거야. 왜? 잘 봐봐, 얘들아. 내가 물체 한 개를 벽에다 던졌어. 그럼 벽 맞고 튕겨나오겠지. 그럼 충격량이 생기겠지. 공이 벽한테 준 충격량과 벽이 얘한테 주는 충격량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작용 반작용인데. 둘 사이에는 힘인데. 하이파이브 석현이. 자, 몸무게가 다르잖아. 땅. 이때 생기는 힘은 몇 가지니까 충격량은 몇 가지야? 한 가지. 그럼 이때 발생할 충격량은 내가 받은 충격량과 석현이가 받은 충격량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왜 달라? 작용 반작용이라니까. 만유인력이 생겼을 때 F1과 F2 어떻다 그랬어? 그럼 얘는 이건 달라? 똑같은 거라고. 둘이 부딪혀서 만들어진 총 에너지가 만약에 100이야. 그러면 나도 100을 충격을 받았고 석현이도 100이라는 충격을 받아야 돼. 두 물체의 충격량은 무조건 똑같다. 이게 핵심이야. 됐죠? 그럼 봐봐. 물체 하나가 벽 맞고 튕겨 나왔을 때 충격량은
엄밀히 말하면 벽이라는 물체와 공이라는 물체 두 개죠. 근데 너네가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쪼개놓은 거라고. 물체 한 개를 벽 맞고 튕겨 나왔을 때 계산하는 거 알려줄 거고. 두 번째는 각각의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깡 충돌하는 거. 이때 충격량 구하는 것도 따로 내가 설명하겠다고. 원래는 똑같은 거지만. 근데 내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너네가 이해를 하더라고. 알겠죠? 자, 알겠습니다. 자, 이걸 배우기 앞서 굉장히 중요한 것. 구분하기를 좀 하고 가야 된다. 구분하기. 뭐를 구분하고 가야 되냐? 요건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 학교생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 자, 첫 번째입니다. 충격량의 또는 운동량 또는 충격량의 크기를 갖다가 물어보잖아.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충격량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이거 같은 말 같은데 다른 말이에요. 역학을 할 때 이건 다른 말이라고. 충격량, 운동량은. 영주야, 뭐가 다른 것 같아? 모르겠지. 똑같지. 내가 봐도 똑같이 생겼어. 그죠?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해야 돼. 딸들아, 잘 봐봐. 크기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값을 써야 된다? 절대값 써야 됩니다. 크기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값 써야 돼요. 무조건 양의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충격량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방향을 고려해야 됩니다. 뭘로?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방향을 고려하셔야 돼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충격량만 물어보거나 운동량만 물어볼 때는 방향을 고려하시고요. 충격량의 크기라든가 운동량의 크기라는 말이 나오면 얘들아 크기라는 말이 나오잖아. 크기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값이 와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잡아 두시고요. 됐죠? 왜 그러냐면 크기라는 것은 둘 사이에서 생기는 전체 에너지 양을 크기라고 하는 거고 충격량만 따지면 나도 충격을 받았고 석현이도 충격을 받았잖아. 각각의 충격량을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그럼 A와 B가 충격이 받으면 충격량의 방향이 어때? 반대야, 반대. 충격량은 자기가 움직이던 방향과 반대로 작용받아. A가 만약에 너네가 봤을 때 왼쪽으로 가잖아? 충격량의 방향은 오른쪽이고 B가 너네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럼 충격량은 왼쪽으로 갔다가 가게 되는 거라고. 서로 충격량은 반대로 작용해. 그러니까 충격량을 물어보면 방향 고려하시고 충격량의 크기는 상호간의 충격량이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하지 않아야 돼. 절대값으로 쓰면 돼요. 끝. 일단 그렇게 여러분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거 샘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물체 한 개짜리 충격량 구할 건데, 따들아. 자, 쓴다. 옆에다 쓴대. 충격량은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우리 영주? 또, 평형식이 뭐냐고? 무슨 운동량? 어떤 운동량부터 빼야 되냐고요? 그래. 나중 운동량 빼기. 무슨 운동량? 처음 운동량입니다. 자,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 시작할게. 잡아봐, 얘들아. 언제나 처음 P는 여기다 써, 빨간색으로. 다른 말이 없다면, 처음 P는 플러스로 표시하세요. 방향을 플러스로 하시라고요. 다른 말이 없다면, 처음 P는 무조건 플러스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잡아.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이게 충돌하기 전 처음 P죠. 얘들아, 처음 P다. 처음 P는 플러스 MV잖아. 그럼 우리 석현이 얼마야? 플러스. N 곱하기 V. 7년 곱하기 속도가 얼마야? 플러스 30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이해되나요? 그런데 그림 보니까 벽 맞고 튕겨 나갔을 때 방향이 바뀌었잖아. 그럼 방향이 바뀐 것이 상대적으로 무슨 P야? 나중 P인데 방향이 바뀌었으니 부호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방향이 바뀌어야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가 됐으니 마이너스 MV죠.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계산해봐. 이번엔 영주가 해봐. 얼마야? 그렇죠. 5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자, 그럼 봐보자, 얘들아. 자, 봐봐. 충격량은, 나중피가 얼마야? 마이너스 15죠. 파란색으로. 처음피는 얼마야? 플러스 35죠. 근데 이걸 두 개를 뭐 해줘야 된다고? 빼줘야 돼요. 그럼 우리 석현이 얼마야, 합치면? 그냥 50이야, 마이너스 50이야? 충격량은 마이너스 50입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너네 문제에서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 크기가 들어가면 무슨 값을 써야 되니까? 크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절대값이 들어가겠지. 그럼 크기가 나오면 얼마라고 해야 된다? 50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충격량 구하는 공식이 뭔데, 원래? F 곱하기 뭐야? T죠? 자, 응용 문제 하나만 더 붙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와갖고, 여러분, 여기서 충돌할 때 시간이 만약에 0.1초 동안, 0.1초가 충돌이 생겼다고 했을 때, 여러분, 힘은 몇 뉴턴이 나와야 될까요? 생각을 해봐, 여기. 충격량이 지금 50인데, 여기가 만약에 0.1초가 나왔다면, F는 얼마야? 그렇죠. F는 500뉴턴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 F는 얼마다? 500뉴턴. 여러분, 이렇게 시험 문제를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다 같은 식 맞아, 안 맞아? 어차피 이 식 갖고 다 풀어낸 건 맞아, 안 맞아? 맞죠? 다 같은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가지치기가 많을 수가 있다고. 근데 그래봤자 다 이 식에서 나오는 거라고. FT는 MV 빼기 MV 제로에서 다 나오는 거야. 거기서 미지수만 놓고 다 풀어버리면 돼요. 그냥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 식을 딱 써놓고 이 식을 써놓고 하면 돼요. 이 식. 알겠죠? 평형식 됐을까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나머지 또 들어갈게요. 근데 이거 다 끝날 수 있어요? 네, 다음 주까지 다 끝내는데요. 다음 주까지 끝낼 수 있어요? 네. 다음 주에 생명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일단. 자, 바로 연결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체 하나가 벽을 맞고 튕겨 나올 때의 충격량을 구하는 걸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간 거 잠깐 설명할게요. 중간 거. 자, 이번에 이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상황이거든. 두 물체가 충돌할 때의 상황 봅시다. 여기선 최고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잘 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신성고나 이런 데 낼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세임을 한번 적어주고 갈 거야. 석현이 잠 다 깼어? 깼어? 피곤한 거 좀 깼어? 자, 친구들아,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것은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할까? 충격량이 부럽네. 휴지밖에 없다. 자,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다. 이 두 개가 깡 충돌하는 게 두 물체가 충돌하는 거지. 근데 봐봐, 만유인력처럼 자, 똑같아. 두 물체가 꽝 충돌할 때 생기는 힘의 종류는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 그러면 두 물체가 충돌할 때 힘의 크기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고, 부딪히는 시간 t도 어때요? 똑같죠? 그럼 F도 같고 T가 같으면 FT가 임팩트니까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도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질량이 달라도 충격량은 똑같이 받아야 돼. 또 하나 마지막. 근데 충격량의 방향은 서로 같다, 반대다. 반대다. 그럼 방향은 어떻게 정하냐? 자, A가 받은 충격량은 A가 처음에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 B는 처음 움직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다야, 얘들아. 알겠지? 그걸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보면 봅시다. 아이고, 여기 떨어져 있냐? 자, 빨간색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얘들아. 이 그림 밑에 두 물체가 A하고 B가 충돌했을 때,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부딪히는 힘의 크기는 서로 뭐하다? 무조건 뭐하다? 같더라. 됐죠? 그 다음에 두 물체가 충돌할 때 파란색이야.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시간도 서로 뭐하더라 얘들아? 같더라. 그럼 F하고 T가 똑같더라는 이야기지? 맞죠? 그러면 FT가 똑같다는 말은 FT가 임팩트니까 충격량이 서로 뭐하더라는 이야기야? 충격량이 둘 다 똑같더라.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 맞죠? 그러면 이때 얘들아 봐봐. 충격량이 같을 때 단 조건이 있었잖아. 뭐는 반대야? 충격량의 방향 또는 힘의 방향은 서로 뭐더라 얘들아? 반대더라. 별표. 자, 이거더라.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좀 이따가 밑에 A시문, AC2에서 충격량을 다시 적용시켜 줄게. 그럼 바로 이해가 될 거야. 일단 요 정도만 써놓으면 되겠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자, 충돌 후 어떤 상태가 벌어지느냐? 요겁니다.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건데, 봐봐. 속도의 변화량 빨간색으로 박스 치시고, 이거 저번 주에 배웠는데, 속도의 변화량이 같은 말이 뭐야? 가속도거든. 속도의 변화량과 똑같은 말이 뭐다? 가속도예요, 가속도. 그럼 가속도는 어떠냐? 질량이 작을수록 크다. 우리 영주, 바로 이해가 돼요? 말이 딱딱하지 않아요? 이해가 잘 됐다고? 그럼 내가 너무 완벽하게 가르친 건데. 자, 이걸 내가 문과틱하게 바꿔줄게요. 문과틱하게. 봐보세요. 이 말은 졸려 아들? 아니지. 문과틱하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얘들아. 충돌 후 가벼운, 자, 더 가벼운 것이 많이 튕겨나가는 건 맞아, 안 맞아? 이 말은 이해돼, 영주? 자, 내가 몸무게가 100kg고 우리 영주 몸무게가 50kg이야. 예를 들어서야. 자, 벽도에서 부딪혔어요, 서로. 그럼 누가 더 많이 튕겨나가? 우리 영주가 더 많이 튕겨나가겠죠. 자, 충돌 후에 가벼운 게 많이 튕겨나간다. 밑줄 쳐, 빨간색으로. 많이 튕겨나가는 정도가 바로 뭐냐? 가속도입니다. 그러면 가벼운 영주가 더 많이 튕겨나갔잖아요. 가벼운 것이 더 많이 튕겨나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됩니까? 문과틱하게 써보니까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우리 영주?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이걸 물리, 역학으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선 하나 그어주시고 옆에다가 맞았습니다. 자, 두 물체가 충돌할 때 힘의 크기는 뭐하다고 서로? 같다 그랬지? 자, 써볼게, 얘들아. 자, F1이 있고 F2가 있는데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이 힘은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F는 MA잖아요. 그러면 M1 곱하기 A1은 M2 곱하기 A2하고 똑같은 말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몸무게 들어갑니다. 자, 일단 F가 100N이라고 한번 해볼게. 내가 임의로 100N이라고 한번 해볼게. 괜찮죠? 같은 거니까. 근데 M1이 100kg이라고 한번 해보고 여러분 M2가 아까 영주처럼 50k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가속도가 나오잖아. MA가 100이 나와야 되니까 자, A1은 뭐가 돼요? 1m/s의 제곱이 되겠죠. 가속도니까. m/s의 제곱이 가속도니까. 그럼 여러분 A2는 몇 m/s의 제곱이야? 2m/s의 제곱 아닌가요? 맞죠? 그럼 봐봐. 얘들아,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 봐보세요. 질량이 가벼우면 가속도가 그만큼 빨라 안 빨라? 빨라. 가속도가 바로 튕겨나가는 정도야. 결국 가벼운 애가 더 많이 튕겨나가는 거야. 근데 엄청난 걸 알 수 있죠. 질량과 가속도는 완벽하게 반비례. 질량이 반비례로 가속도가 증가하는 거라고. 질량비가 2대1이면 가속도비는 1대2가 된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 역학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이것을 문과틱하게 설명하면 이것이 되는 거고요. 엄마한테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위에 공간 좀 남아있어? 책에? 거기다 이제 쓸 거야. 자, 최고난도입니다. 최고난도를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 이건 그냥 써놓기만 하면 됩니다. 두 물체가 충돌할 거거든요.
자, A가 오른쪽으로 가고 B가 여러분 왼쪽으로 가서 꽝 하고 충돌할 거야. 따라 아들아, 충격량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그죠? 같아야 되죠? 그럼 얘들아, 자, 충격량은, 자, A의 충격량은 누구의 충격량과 같다? B의 충격량과 같아야 되는 건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얘들아, 충격량 구하는 공식이 뭐죠? 나중피 빼기 천피죠. 그럼 봐봐. A의 나중피에서 빼기 A의 천피를 빼준 값은 B의 나중피에서 B의 천피를 빼준 값과 뭐하다? 여러분, 이 값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건 맞습니까? 자, 두 번째 평형식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합각이 나오잖아. 그럼 그건 미친 겁니다. 원래 저렇게 나오는 건 물리원이에요. 물리원의 운동량 보전 법칙을 구할 때 쓴 겁니다. 근데 어려운가요? 아니죠. 이게 최고 난도가 되는 거야. 이 파트에서는 이제. 알겠죠? 자, 최고 난도 문제는 한 요 정도에서 끝낼 거예요. 괜찮죠? 됐죠? 개념적인 건 했고요. 그러면 샘플, 예제 2번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적을 것 빨리 적으세요. 천천히 적어. 자, 이제 요건 이제 풀어주겠습니다.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실전 문제입니다. 다 썼어요? 자, 오천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따가 한번 써볼까요? 옆에다 쓰든 위에다 쓰든 아래다 쓰든 편한 대로 해요. 자, 기본적으로 충격량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우리 영주? 그렇죠. 나중피에서 뭘 빼준다? 처음피를 빼줄 거야. 됐지? 그럼 따라 이제 요건 이제 실전 문제 중에 한 가지거든. 너네 시험지에서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자, 봐봐. 여기 그림 요거 부딪히기 전이야, 부딪히는 후야? 이 그림. 그럼 이건 처음피야, 나중피야? 이건 처음피겠네. 그럼 따라 영주야. FT 면적이 뭐야? 여기 20이 뭐야? 그렇지. 잘한다.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충격량을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그 다음에 무슨 피를 알려줬어? 그럼 무슨 피를 구하라는 문제일까? 그렇지. 그거야. 이해될까요, 우리 아들들? 그림에서 처음피 알려줬죠? 그림에서 면적 구해줬다는 것은 FT 면적은 충격량이니까 충격량을 알려줬죠? 그럼 이 식에서 충격량 알려주고 처음피를 알려줬으니 이 문제는 뭘 구하라는 문제다? 나중피를 각각 구하라는 문제겠죠. 그렇잖아. 그림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얘들아, 이 그림에다가 연립시켜버리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 얘들아? 이 공식에서 나중피를 구하려면 처음피를 넘기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처음피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잖아. 충격량과 처음피를 더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부호상, 그죠? 연립했을 때. 봐볼게요. 자, 난 여기다가 처음피라고 써볼게요. 자, 처음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진 게 충격량이죠. 자, 이 두 개를 뭐 할 거라고요, 여러분? 더해버릴 겁니다. 더해버리면 무슨 피가 나온다? 나중피가 나올걸요? 그러면 나중피만 구하는 거냐? 그렇게 내는 문제도 있는데 니네 학교 시험지는 이 나중피를 무슨 상황으로? 실제 상황으로 물어보는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실제 상황으로는 어떻게 네가 나타낼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경우의 수를 다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부호를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처음을 플러스로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A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 이 문제는 내가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한번 해볼게요. 임의로 정한 겁니다. 처음을 플러스로. 그럼 처음 P는 MV니까 플러스 얼마야? MV 한번 곱하면 얼마야?
20. 플러스 20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B는 처음 P가 얼마야? 마이너스 25 맞아요, 안 맞아요? 5, 5, 25니까.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25가 되겠지. 됐죠? 그럼 이제 잘 들어. 이제 잠깐 쓰지 말고 이제 봐야 돼.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 문제에서 충격량은 20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충격량은 아까 봐봐. 처음 운동 방향이 반대로 충격이 받아진다 그랬지. 그럼 여기에 처음 운동 방향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러면 충격량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충격량은 서로 같아야 안 같아야 돼? 자, 충격량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자, B의 충격량은 어느 방향이야? B의 처음 운동이 마이너스 방향이니 B의 충격량은 플러스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0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충격량을, 같은 충격량을 주어지는 방향 결정하는 걸 알려준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얘들아? 0입니다. 그러면 나중 P가 0이라는 건 무슨 상태인가, 실제로는? 그렇죠. 여러분, 나중 운동량이 0이라는 건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충돌 후 A는 멈췄다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B도 마저 할게요. 좀 이따 자, B도 요거 연립하면 플러스 얼마야? 마이너스 5죠. 근데 마이너스 5라는 말이 뭐야? P니까 MV라는 뜻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여러분, 마이너스 5라는 건 방향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자, B의 질량이 몇 킬로그램짜리였는데? 자, 그러면 왼쪽으로 여러분, M 곱하기 V가 5가 돼야 되는데 질량이 5야. 그럼 B의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1m/s 맞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답이 뭐다? B는 충돌 후 왼쪽으로 1m/s의 속도로 움직인다. 이게 답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끌어내는 게 너네 학교 실전 문제라고. 일반적인 학교는 이 정도가 나오면 난이도가 있는 편인 거야, 지금 굉장히. 됐어요? 또 하나 한번 물어볼까, 따들아? 지금 충격량이 20이라 그랬지. 기본 문제 중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만약에 여기가 0.1초가 나왔대. 딸들아, 힘은 몇 뉴턴이야? 그렇, 20이야? 0.1초인데? 그렇죠. 그럼 여기는 200뉴턴이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만 갖고도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또는 딸들아 이제 응용해 볼게. 자, 처음 P, 나중 P 알려주고 충격량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처음 P, 나중 P 알려주고 충격량 알려주고 A의 처음 P를 알려준 다음 A의 나중 P를 물어볼 수도 있죠. 평형식이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최고 난도가 된다고. 근데 그래봤자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쵸? 그래봤자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여러분, 이쪽 무리와 이쪽 무리가 충격량이 같다는 걸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딸들아 봐봐. 요거잖아, 요거 전체와 요거 전체가 뭐야 되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 이 충격량이 뭐야 되니까. 같아야 되는 거니까. 네 개 중에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됐죠? 그러면 다 끝났어요. 우리 역학 계산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가. 더 이상 계산 문제는 우리 통합과학에서 없어요, 이제. 됐죠? 나중에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요 정도 수준 이상 벗어나지 않아. 우리 영주 어때? 할 수 있겠어? 겁먹지 말고요. 바로 밑에 이제 마지막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안전장치 하기 전에 여기에 한 조그만 파트가 좀 있거든요. 이 파트는 조그맣게 좀 묶어서 별도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여기 운동량의 변화를 크게 하는 방법 묶어주세요. 빨간색으로 구름 표시로. 자, 이거 별도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묶어주시고요. 얘들아 밑줄 칠 거야. 빨간색으로. 운동량의 변화를 밑줄 치시고. 같은 말이 뭐야 우리 영주? 그렇지. 오늘 배웠잖아.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야. 그럼 따라봐봐. 충격량을 크게 한다는 말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한다는 말은 같은 말로 충격량을 뭐하게 한다. 크게 한다는 말과 같은 말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런가, 아들들? 그쵸? 알아먹었어?
알아보세요, 다들? 그럼 이걸 문과틱하게 바꿔볼게, 영주야. 문과틱하게 바꾸면 뭐다? 멀리 날려 보내기입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체에 충격량을 가해가지고 졸라 멀리 날려 보내기. 그럼 간단히 말해서 타자가 홈런 치는 거 말하는 거예요. 타자가 공을 때려서 홈런 치는 게 멀리 날려 보내는 거잖아. 그 말은 그 충격량을 겁나 크게 준 거잖아.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 시험에 나올 거라고.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밑에다 시간 한번 써볼게. 얘들아, 임팩트 충격량은 F 곱하기 뭐니까? T잖아. 그러면 임팩트 충격량을 크게 하려면 아들들 잘 봐봐. 어떻게 하면 돼? F를 크게 하거나 T를 크게 하거나 둘 다 크게 하거나.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 나와 있네. 자, 멀리 날려보내. 즉 충격량을 크게 하려면 F를 어떻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여러분 타임, 시간을 길게 하거나 아니면 둘 다 크게 하거나. 괜찮죠? 그럼 이거 갖고 너네 샘플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옆에다 그림 하나 그릴게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껌댕이 아저씨를 보면 독침 쏘잖아. 대롱에다가 독침 넣고 훅 부는 거 알지? 뭔지 알지? 독침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그냥 입이라고 생각해. 나 그림 못 그리니까. 자, 독침 대롱이 있게 딱 있습니다. 입이 있는데 독침 대롱이 딱 있어요. 얘들아 잘 봐봐. 내가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독침을 여기 어딘가 끝부분에 놓고 툭 쏠 때야. 독침을 입 가까이에다가 놓고 쭉 쐈을 때 A와 B 중에 누가 더 충격량이 클까? B가. 그쵸? B가 충격량이 큽니다. 더 멀리 갑니다. 이유는 그렇죠. 시간이 더 길거든요. 작용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거 시험이 겁나 나와요. 이거 수행평가로 나와요. 어떤 학교는. 알겠죠? 독침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알겠죠? 조금 뭐 바꾼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되겠죠? 자, 여기까지. 독립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괜찮지? 여기까지. 자, 끝냈고요. 옆에 마지막 페이지. 자, 안전장치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계산 문제가 아니죠. 계산 문제는 아까 끝났다 그랬죠. 충격량, 운동량에서. 안전장치 여기는 단순 개념 문제야. 어려운 거 아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 이제 물리 역학은 다 끝나는 거예요. 원래 이것보다 짧은데 쌤이 저번 주부터 설명을 길게 하다 보니까 좀 내가 늘린 거야, 지금. 원래는 실제 이제 수업할 때는 더 짧게 할 거야. 그러니까 방학 때 들었던 친구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근데 복습만 하면 안 되겠죠? 자, 봐볼게요. 얘들아, 안전장치 구름 표시해 주시고 빨간색으로. 자, 밑에 중간 잠깐 내려올게. 여러분 좀 달걀 가지고 실험을 할 거거든.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궜을 때 A는 단단한 바닥, B는 쿠션인데 누가 안전할까 딱 봐도 상대적으로 B가 안전하겠지. 단 여러분 이걸 실험할 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옆에다가 쓰세요. 옆에다가 여기다가 단 조건이 필요해요. 안전장치 실험할 때 조건. 예를 봐. 자동차 실험할 때 그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벽에다 때려 박죠. 그랬을 때 A 자동차가 안전하냐, B 자동차가 안전하냐, 볼보가 안전하냐, 현대가 안전하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조건이 뭐야? 같은 속도로 같은 벽을 때려 박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안전장치를 논할 때는 같은 에너지만큼을 때려 박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조건은 뭐냐? 바로 충격량이 서로 어때야 돼요? 충격량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충격량을 똑같이 줘야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인정? 맞아 안 맞아? 그래야지 이게 상대적으로 안정하냐 안 안정하냐를 할 수 있죠. 아니 자동차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100km 때려박고 하나는 30km 때려박으면 30이 더 안전해요. 그럼 안 되잖아. 똑같은 조건을 때려박았을 때 더 안전한 걸 물어보는 거니까. 조건이 같아야 돼요. 자, 다시 위로 갈게, 얘들아. 자, 위에 봐보자. 안전장치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충격량이 똑같다는 별표 뭐가 필요하다? 조건이 필요한 거야. 충격량이 같아야 되는 조건이 필요한 거라고. 아시겠죠?
이 조건이 아니면 비교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이때 여러분 봐봐. 충격량이 뭐야? 임팩트잖아. 여러분, 임팩트는 F 곱하기 뭐야? T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따들어 봐봐. 아들들. 충격량이 같을 때. 충격량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이때 여러분, 자, 집중 쓰지 말고 이제 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이때 FT인데 F를 힘이라고 하지 않고요. 안전장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충격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충격력. 여기 힘력자잖아. 근데 이걸 내가 문과특이하게 바꿀 거야. 여기는 이제 우리 책이고 이걸 문과특이하게 바꾸면 충격력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파괴력이라고 표현할 거야. 여러분, 안전하려면 파괴가 돼야 돼? 파괴가 되지 않아야 돼? 파괴력이 약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안전장치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력을 줄여야 됩니다. F가 파괴력이니까. 충격력이 파괴력. 됐죠? 충격량을 줄여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돼야 돼? 상대적으로? 길어야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를까봐 내가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볼게. 여러분, I는 F 곱하기 T야. 쓰고 싶으면 쓰고요. 만약에 여기가 10인데, 자, 이것이 만약에 5면 여긴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죠? 근데 나는 이 F를 뭐 하고 싶어요? 지금 안전하게 만들려면? F를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돼? 안 줄여야 돼? 줄여야 돼. 그럼 똑같은 1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 1로 만들려면 여기 얼마가 돼야 돼요? 그럼 얘들아, F가 줄어들려면 상대적으로 시간은 어떻게 돼야 되냐고? 줄어줘야지. 그럼 안전해지잖아. 그 말 뜻이 얘를 뭐냐? 이겁니다. 결론은. 말랑말랑해야 돼요. 간단히 설명할게. 우리 영주가 야 달려가다가 자 벽돌에 때려 박았을 때 아프겠죠. 근데 우리 영주가 막 달려가다가 여기는 나의 배에 선생님 배에 부딪혔어요. 뭐가 더 안전할까? 말하기 싫어? 이것도 위험해? 자, 말랑말랑한 게 더 안전하겠죠. 왜? 눌리는 만큼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쵸? 자, 보세요. 결론은 뭐다? 여러분, 결론은 충돌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면 길어지잖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졸라 안전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결국은 말랑말랑해야 안전하다. 괜찮아? 그쵸? 말랑말랑해야 안전하다. 괜찮아? 문과특이하게 설명한 거야, 지금. 자, 밑에 볼게요. 그래프. 자, 이 그래프도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요거 달걀 실험의 그래프입니다. 자, 달걀 실험의 그래프의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 그래프 밑에다가. 얘들아, FT의 그래프의 면적이 뭐야? 뭐야? FT 그래프의 면적이 뭐야, 얘들아? 무슨 양? 이 그래프의 면적이 충격량 맞아, 안 맞아, 얘들아? 충격량이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봐봐. 실험 조건 A의 면적과 B의 면적은 서로 어때야 돼요? 시험이 나온다. 면적이 같아야 되죠. 야, 충격량이 같은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A 면적과 B 면적은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겠지. 그치? 그러면 봐봐.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게 A인데 A는 보니까 면적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가 시간이야. 근데 이걸 쿠션으로 옮겨버리면 시간이 늘려날 거니까 면적은 같은 상태에서 이 끝단을 잡고 시간을 늘려버리면 여러분 이 F, 폴스의 힘이 낮아질 거 아니야.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자, F가 충격력, 파괴력이니까. 근데 여러분 A와 B 중에 누가 더 안전하다? 시간이 긴 것. 시간이 긴 게 뭐다? 더 안전한 거야. 너네한테 헷갈리게 하려고 A와 B 중에 누가 더 면적이 커? 그건 틀린 말이야. 면적은 무조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고. 요렇게 시험이 나올 거야.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럼 결국은 시간을 길게 해서 안전하게 만드는 장치. 밑에 그림 9가지 봐봐. 공통점이 뭐야? 영주야? 밑에 그림 9가지는 다 뭐야? 그림의 공통점은? 봐봐. 뭐라고? 충격력을 줄여줘. 말랑말랑하다고요. 그쵸? 전부 다 말랑말랑한 건 맞습니까? 전부 다 말랑말랑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됐자.
다 말랑말랑한 거 아닌가요? 그림이다. 근데 여러분, 자, 이 중에 요거 하나는 좀 보고 갈게요. 자, 요거. 얘들아, 봐봐. 요거 포수 나와죠, 포수. 포수가 공을 잡을 때 그냥 받아요? 아니면 손을 당기면서 받아요? 그럼 손을 당기는 행위 자체도 시간을 뭐 하는 거야? 늘리게 하는 건 맞아? 손을 당기면서 받는 것이 여러분 기술인 거야. 그죠? 됐죠? 자, 그러면은 개념이 다 끝난 겁니다. 역학 개념이 다 끝났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뒷페이지 개념 기초 다지기 5개 지금 빨리 풀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개념 기초 다지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요. 자, 여러분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한다. 역학적 시스템 말하고 있겠죠. 여러 가지 힘들 말하겠죠. 여러 가지 힘들이 일정한 운동을 할까요? 다양한 운동을 할까요? 다양한 운동을 하겠지. 무슨 일정한 운동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구 시스템은 엄청나게 복잡한 운동입니다. 알겠죠? 지구 시스템은 엄청나게 복잡하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내가 역학적 시스템은 한 가지 힘이라고 그랬어? 여러 가지 힘의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어? 여러 가지 힘의 상호작용이지. 근데 중력만 중력만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 힘이 있다고 해줘야 되겠지. 여러 힘의 상호작용이니까. 그쵸? 세 번째. 중력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한다. 맞죠? 그죠? 질량이 있으면은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거잖아. 만유인력도 중력이에요. 알겠죠? 4번.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맞습니까? 5번. 요거 틀리면 안 돼. 일정한 크기의 힘이라는 거. 예를 들어 중력 있죠? 무슨 운동이야? 등속 직선이야? 등가속이야? 우리 영주. 그렇죠. 이렇게 몇 번 하면 이제 자동으로 외워진다고. 그래서 내가 자주 풀으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하다 보면 외워지니까. 개념이 잡히니까. 등가속도야. 아까 우리 영주가 처음에는 헛소리 했지만 지금 이제 잘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따라. 가속도는 등가속인가? 등이라는 건 어때야 돼? 변화는 증가하는 거야? 일정한 거야? 일정. 땡. 틀리죠. 이게 풀다 보면 다 잡힌다니까, 그냥. 부지런만 하면 돼. 제발. 이제 부지런해져야 돼. 수행반에서 수업할 때는 부지런하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점수 나와요. 됐지? 자, 그 다음 밑에 거 2번. 요거. 만일여기서 요거. F1과 F2는 어때야 돼? 죽었다 깨어나도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 2대1, 1대2라고 하는 친구들이 꼭 있단 말이야. 한 사람 있죠? 영주가 했지. 내가 오죽하면 나란할 대로 내가 나눠갖고도 설명을 해줬잖아. 때려 죽여도 얘들아 F1과 F2는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같아야 돼. 몇 대 몇으로? 네. 그러면 여러분이 왜 낚이냐면 요런 거 던져버리니까 낚이는 거잖아. 근데 아들아, 딸들아, 여러분 어차피 만율력은요 F 하나밖에 없고요. F는 R의 제곱분의 MA 곱하기 MB 아닌가요? 이 F가 FA고 이게 FB인 거야 그냥.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곱하기 2배면 어차피 이거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곱하기 몇 배가 돼서 2배. 그러니까 A가 2배가 되면 B도 따라서 몇 배가 되는 거야? A가 증가하면 B도 따라서 어떻게 되고? 2배. 간단히 말하면 나하고 석현이하고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근데 이 상태에 힘이 있는데 내가 당기는 힘이 2배가 되면 석현이가 받는 힘도 몇 배가 돼버려? 그렇지.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몇 대 몇인 거야? 1대1인 거야 그냥. 낚이면 안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내가 저번 주에 내가 중력할 때 그래서 우주로 나란한 중력 우주로 해갖고 자꾸 이야기했던 거야. 자주 나오고 애들이 많이 낚이니까. 알겠지? 3번. 자, 가속도죠.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 안 하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가속도의 단위 보세요. 너네가 알고 있는 그 단위로 하고 있는가? 만약 이 단위가 아니고 막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오면 그걸로 바꿔야 되긴 합니다만 보통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의 제곱일 겁니다. 그럼 얘들아 공식 A 가속도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에서 빼기 처음 속도 맞아 안 맞아? 자 처음 속도로 V0로 갈게요. 괜찮니? 요건 맞니? 그럼 여기다 그대로 쓰면 되지. 0.6초분의 됐죠? 20m per second 빼기 5m per second잖아.
그럼 이거 나누기라든가, 이거 나누기도 못하는 친구가 가끔 있는데, 여러분, 0.6분의 15잖아. 여러분, 0.6분의 15하고 똑같은 말이 뭐야? 나는 소점이 싫어요. 막 그러더라고, 작년에. 문과 친구들이.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둘 다 곱하기 10 하면 6분의 뭐하고 똑같은 말이야? 150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거. 그래, 안 그래? 그럼 되지, 나누면 되잖아. 그럼 25m per sec의 제곱이에요. 소점 싫어하면 곱하기 똑같이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버리세요. 알겠지? 자, 오죽하면 내가 이런 말도 하겠지, 지금. 이것도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잡아주는 거야. 4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4번. 첫 번째. 선생님이 관성 오늘 배웠잖아. 관성은 무조건 뭐에만 비례한다? 관성은 무조건 질량에만 비례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럼 질량이 커지면 관성도 뭐다? 크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운동량이니까. 여러분, MV, P. 맞아요? P는 MV다. 그럼 여러분,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뭐다? 속도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힘과 시간이니까 FT잖아. 딸들아, 아들들. F 곱하기 T는 뭐다? 임팩트. 충격량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충격량.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방금 배웠던 거. 자동차의 범퍼는 무슨 장치야? 안전장치지. 안전장치는 무슨 시간을 늘려주는 거야? 충돌하는 시간,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알겠죠?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안전하게 만든 거겠죠. 자, 마지막 파이널 5번입니다. 얘들아, 5번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대표적인 거야. 처음 속도가 있고 질량이 있고 나중 속도가 있지.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질량이 있다. 무슨 공식 쓰라느냐? 평형식 쓰라는 말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너는 자동으로 이렇게 써. 자동으로 그냥 써놓고 시작해야 돼, 문제 풀 때. 자, 충격량은 무슨 피에서? 나중 피에서 빼기 무슨 피다? 처음 피다. 이렇게 써놓고 공식까지 마저 다 쓰세요. F 곱하기 T. 여러분, 그죠? F 곱하기 T는 뭐야? MV 빼기 MV 제로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 그냥 시작하면 웬만하면 실수 안 하고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봐볼게, 따들아. 자, 여기. 자, 이게 처음이겠죠? 이거 무슨 피라 그래야 돼? 이게 처음 피 맞아, 안 맞아? 자, 처음 피는 무조건 부하, 다른 말이 없으면 플러스죠. 플러스 MV죠? 그럼 따라 얼마야? 플러스 MV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커. 얼마? 2라고 하면 되죠.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문제 읽어보니까 가운데서 뭐가 바뀌었어요? 반대로 바뀌었다는 건 부호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자, 이것이 무슨 피가 되고? 나중 피가 되겠고, 나중 피는 마이너스 MV가 될 테니,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2. 왜? 질량은 0.1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공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퀴즈. 가운데 1kg 방망이의 질량은 계산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 거야? 필요 없죠. 그럼 1kg을 왜 넣었을 것 같아? 낚으려고요. 졸라 많이 낚일 거예요. 엄청 낚일. 요거 해놓고, 이거 2개 곱한 놈이 있을까, 없을까? 겁나 많아요. 30%는 그걸 곱하고 있습니다. 본질 자체를 가도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아서 그런 거야. 알겠죠? 낚으려고 넣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들 이제 쓰면 되죠. 봐봐. 여러분, 처음 피가 얼마? 플러스 2. 나중 피가 얼마? 마이너스 2. 이걸 어떻게 해요? 빼주면 돼. 그러면 충격량은 마이너스 4. 근데 문제 봐봐. 운동량, 충격량인데 여기다 크기라는 말이 나왔어, 안 나왔어? 크기라는 말이 없으면 절대값 쓰는 거 아니죠? 그럼 부호를 그대로 붙여야 되겠죠?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2.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충격량은 마이너스 4라고 하시면 됩니다. 절대값이 있으면 부호를 붙이지 마시고요. 절대값이 있으면 부호가 없는 거고, 절대값이 없어. 그러면은 부호를 붙이셔야 돼요. 헷갈리세요? 책의 맨 앞 페이지 펴세요. 맨 앞 페이지. 자, 이번 주 숙제는 페이지 115부터 119까지. 자, 이 역학은 좀 여러분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고